안녕하세요. 노인대학 디지털 문해과정. 이번 시간은 미디어 활용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디어 활용하기 첫 번째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찍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사진 많이 찍으시죠?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보면 전경 사진이라든가 꽃사진, 아니면 손주들의 사진이라든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 다양한 사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진들을 조금 더 이쁘게 혹은 조금 더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여러분들도 전문가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쉽게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같이 갈 텐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준비되셨나요? 스마트폰 준비되셨으면 사진 앱을 활용시키고 그 사진 앱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경 사진을 찍을 때 수평 수직이 맞았는지 혹은 똑바로 찍은 건지 이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걸로 수평을 맞추면서 사진을 찍을 텐데요. 카메라 기능에 그 수평 수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설정을 선택하셔서 들어가면 카메라와 관련된 다양한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부에 있는 수직 수평 안내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회색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실 텐데요. 그거를 선택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면, 그리고 다시 카메라로 돌아오면 카메라에 하얀색의 격자 무늬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카메라에 확인하셨나요? 대략 격자 무늬가 9개 방안으로 표기가 될 텐데요. 격자 무늬를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 카메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배경을 한번 찍어 보시겠습니다. 배경에 맞춰 보시면 격자 무늬 가운데에 노란색 선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노란색 선이 보이시나요? 중앙에 이렇게 노란색 선이 보인다면 현재 여러분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평을 정확히 맞춘 상태라는 겁니다. 수평이 정확히 맞췄으니 그대로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수평이 맞지 않았다면 이 노란색 선이 없어지고 엇갈린 하얀 선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 선이 옆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 화면을 움직이면서 어느 순간 노란색 선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 해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움직이면서 노란색 선이 나올 때가 수평이 맞은 상태이니 노란색 선이 나오도록 화면을 스마트폰을 좌우로 돌리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평 수직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격자 무늬가 불편하면 다시 아까의 설정으로 가셔서 활성화시킨 수평 수직 안내선을 선택하시면 비활성화 될 거고 격자 무늬가 다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격자 무늬를 다시 노출시켜서 수평선을 찍으신다거나 아니면 멀리 보이는 전경을 찍으실 때 활용하시면 아주 쉽게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버스트샷 기능인데요.
버스트샷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연속 촬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사물이나 혹은 사람의 동작 등을 찍을 때 원하는 순간의 동작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하는 샷의 동작을 찍기보다 연속적으로 촬영하면서 그 중에서 원하는 동작을 골라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텐데요.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버스트샷 기능입니다. 버스트샷은 셔터를 터치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렌즈를 맞춘 다음에 셔터를 누르고 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 셔터 창에 숫자가 표기되면서 그 숫자만큼 사진이 촬영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카메라는 최대 100장까지 촬영이 되고요. 그 촬영된 것은 여러분이 갤러리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 좌측에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시면 갤러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장의 사진이 보일 거고요. 그 사진을 선택하시면 좌측 하단에 숫자가 표기될 겁니다. 그 숫자가 실제 버스트샷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의 개수입니다. 그 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숫자를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저는 30장의 버스트샷을 찍었으니 30장 전체 사진이 표시가 됩니다. 이 30장의 사진 중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진을 살펴보시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하면 사진의 우측 하단에 체크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진을 선택하시면 하단에 내려받기 메뉴가 있습니다. 우측의 두 번째 메뉴인데요. 그 내려받기를 선택하시면 그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진 한 장만을 남기고 다른 사진을 모두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진도 동시에 다 저장이 되도록 다 남겨두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진을 삭제를 선택한 상태에서 저장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정한 하나의 사진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진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찾아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사진 삭제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장의 사진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사진인가 아닌가 잘 가름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시스템에 제일 잘 찍힌 사진을 추천하도록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의 하단에 보시면 좌측에 왕관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그 왕관 모양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버스트샷으로 찍힌 사진들 중에서 가장 잘 찍힌 피사체의 선명도라든지 노출이라든지 그러한 기능들을 따져봐서 가장 잘 찍힌 사진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찍힌 사진이 왕관 모양으로 추천이 되는데요. 그 추천된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서 아까와 동일하게 내려받기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스트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나는 버스트샷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신다면 카메라 설정에서 버스트샷 설정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카메라의 좌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셔서 카메라 설정으로 이동하시면 하단에 촬영 버튼 밀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촬영 버튼 밀기에 보시면 저는 버스트샷으로 되어 있어서 버스트샷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라도 GIF로 표기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 밀기를 선택하시면 버스트샷 촬영과 GIF 만들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트샷을 이용할 거니까 여기에 GIF로 선택이 된 경우는 버스트샷 촬영 상태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스트샷을 저는 하나의 피사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여러분 혹시 친구분들과 동시에 점프를 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모션을 동시에 취해서 찍는 사진을 필요로 하신 경우 있으시지 않았나요? 그런 경우에 동시에 점프하는 순간을 찾아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애쓰신 경험이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버스트샷을 이용해서 점프하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촬영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사진을 선택하시면 쉽게 사진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인물 사진입니다. 인물 사진은 일반적인 사진 외에 인물을 조금 도드라지게 혹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찍을 수 있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카메라에는 손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의 사진이 많을 텐데요. 단순하게 찍기보다 조금 더 그럴듯한 전문가스러운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의 메뉴에 보시면 사진, 동영상, 인물 사진 등 외에 몇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물 사진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인물 사진을 선택하시면 우리가 중심으로 둔 피사체 외에는 주변 배경이 조금 흐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주변 배경이 흐려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상만 두드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더욱 또렷이 강조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사진을 인물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보실까요? 자, 대상이 되는 인물을 터치를 하면 더 뚜렷이 대비가 되기도 하고 또 흐려짐 혹은 밝기의 정도도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변에 흐려지는 것을 선택할 때는 우측 하단의 원을 선택하게 되면 배경의 효과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흐려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흐림의 구분을 더 적게 한다거나 하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거 외에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하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갤러리로 이동하시면 인물 사진을 찍으신 경우에는 사진 밑에 메뉴에 다른 사진과 다르게 느낌표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바로 앞서 우리가 선택했던 그런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느낌표를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편집 모드에서 배경 효과를 선택해 보시겠습니다.
이 배경 효과에는 우리가 아까 배경을 흐릿하게 했던 그 블러 효과 외에 줌이라든지 스핀이라든지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메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자, 그 메뉴들 중에는 뭐 흑백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4차원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색깔을 달리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효과들을 선택하셔서 우측 상단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뜨니까요.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신 후에 저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의 조금 전문가스러운 사진 찍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들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은 굉장히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 사진을 찍으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더욱더 전문가스러운 사진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